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가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눈을 감고 귀의 감각을 집중하면 보통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쁜 숨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저 힘들어서 내뱉는 것 같은 저 숨소리에도 더욱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빡세게 운동하는 형님을 뒤에서 몰래 보고 있으면 숨소리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호흡법은 중요합니다. 그냥 숨 쉬면 쉬는 거지 왜 이리 호들갑이냐고요?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량 운동을 할 때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잘 사용해서 최대의 힘을 내기 위해서도 호흡법은 필수적이죠. 그렇다고 너무 호흡을 의식하다 보면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호흡법은 한번 익숙해지면 그 이후로는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익혀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호흡법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호흡법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짧아질 때 내뱉고 이완할 때 들이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육이 수축할 때 숨을 뱉는 이유는 숨이 들이마시는 것보다 뱉을 때 복압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압이 강해야 안정적인 자세가 쉬워지고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으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호흡법은 맨몸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혹은 본인이 무게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가벼운 중량 운동의 경우 사용하시면 좋은 호흡법입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이러한 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오히려 주류 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내려놓는 중중량, 고중량 운동을 메인 운동으로 하니까요. 하지만 중량 운동에서는 기본적인 호흡법보다는 다른 호흡법이 더 효과적인데요. 두 번째 호흡법은 발사바 호흡법입니다. 발사바 호흡법은 어느 정도 무거운 중량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호흡법입니다. 우선 발사바 호흡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단단한 복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압이 잘 잡혀 있어야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힘을 끌어낼 수 있으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사바 호흡법은 복압 유지를 위해서 이완 시 숨을 들이쉬고 후에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호흡을 멈춥니다. 그리고 근육이 최대 수축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호흡을 짧게 해주는 방식이죠. 무게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뱉어버리면 몸 안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애써 잡아놓은 복압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대 수축 지점에서만 짧게 뱉으면서 다시 들이쉬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 몸은 원래 무거운 무게를 딱 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호흡을 헙 하고 멈추게 됩니다. 수많은 진화와 경험을 거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깔려있는 것이죠. 발사바 호흡법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먼저 호흡을 짧고 굵게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상관없지만 웨이트는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힘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뱉을 때 짧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들이마실 때 길이가 3이라고 한다면 뱉을 때는 1의 비율로 더욱 짧게 뱉어주세요. 다음으로 숨을 내뱉을 때는 코로 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뱉게 되면 통로가 넓어서 한 번에 많은 공기가 나와 압력이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좁은 통로인 코로 숨을 뱉어야 압 유지가 수월합니다. 코로 하는 게 힘들면 입으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짧게 숨을 뱉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운동 시 숨을 참고 복압을 잘 유지해주면 얻는 이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고중량을 들어올릴 때 복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콱 하고 참은 채 운동을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거나 심하면 기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죠. 파워리프팅이나 고중량 웨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를 잘 수행하고 바벨을 내려놨지만 갑자기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쉽게 보인다는 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블랙아웃은 긴 수축 시간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생깁니다. 몸의 압력을 높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숨을 참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숨을 쉬어버리면 압력이 순식간에 풀어지면서 혈류량이 급속하게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뇌에 저산소증이 와서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거나 공복 상태를 피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법으로도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호흡법은 이렇게 매우 높은 중량 운동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은 호흡법입니다. 고중량 운동일수록 파워와 부상 방지를 위해서 복압을 포기할 수 없는데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최대 수축 지점으로 가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며 그만큼 숨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뇌 혈류량은 더욱 증가하겠죠. 블랙아웃의 위험 또한 높아질 거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들이마신 후에 중량을 들어올릴 때 압력 밥솥에서 나는 소리처럼 최대한 적은 양의 공기를 스 하면서 아주 조금씩 공기를 뱉어주다가 최대 수축 지점에 가면 그제서야 남은 숨을 조금 더 뱉어주는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숨을 조금씩 뱉어주면 복압이 한 번에 팍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동시에 머리로 쏠리는 압력을 최대한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호흡법이든 기본적으로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들이마시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쉬러그 등의 몇몇 운동은 근육이 수축할 때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들은 오히려 수축 시에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팽창하면서 목표 근육의 수축이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랩풀다운 같은 운동도 수축 시 숨을 들이마시는 식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가 아닌 목적에 따른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기초가 가장 중요한 법이죠. 열심히 운동하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빙바디였습니다.